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촬영을 나올 때 선생님 아들이 보통은 이렇게 얼굴을 잘 이렇게 내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 갔다 와 힘내 라는 한마디를 툭 던져주더라고. 지금 너무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 계시잖아. 근데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나 또 좀 멋쩍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한 번씩 툭 던지는 거야. 아빠 수고했어 또는 엄마 고마워.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큰 어떤 기쁨을 줘요. 선생님 보통 이렇게 문자를 선생님 아들한테 딱 보내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선생님 아들은 그냥 단문 응응 이렇게 와. 가끔은 이렇게 사카사카하고 이런 어떤 좋은 말들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게 싶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수업을 마치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좀 안아주든지 또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든지 또는 문자 한 통을 발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나실 거야. 자,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이번 강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관계를 그냥 쫙 보면 이런 거지. 어떤 얘가 2 곱하기 3에 1 마이너스 2n 제곱이야. 또는 어떤 관계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또는 어떤 관계가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쭉 있잖아. 위에 거는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밑에는 상수항을 동반한 지수식이에요. 그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있을 수는 없지만 n 대신에 0을 넣지. 3의 0제곱 빼기 1, 제로 맞죠? 그죠? 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맞아. 아래쪽에는 상수항을 동반한 지수식이야. 지수에 문자가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지수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될 것 같은데 n 대신에 0을 넣어봤어. 2 빼기 1, 0이 안 되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아닌 거야. 계수가 반대부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다. 합공식이 나오면 항상 SN에서 SN-를 빼서 AN 구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중간항이 마이너스 6이네. 중간항의 제곱 36은 양끝항의 곱과 같아. 3a. 그래서 a는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자, 25번이고요. 자, 26번. 첫째 항이 8분의 1일 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해해보세요. 자, 뭐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눴다? 그럼 공비지. 공비가 2라는 뜻이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8분의 1에다가 공비 아래 항수 제곱, 항수 차만큼 4칸이죠. 4칸. 근데 공비가 2라며 16이죠. 그죠? 그러면 16 나누기 8이니까 2가 되겠지. 그지?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27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양수인 등비수열 대해서 이렇게 뽑아보세요. 세 번째 항은요.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R의 제곱. 결국 R 제곱이지. 그리고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R. 그리고 플러스 6 되잖아. 넘기면 빼고 여기 빼기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하면 R 빼기 3. R 플러스 2.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공비가 양수라면서요. R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죠. 첫째 항은 1인 거지. 자, 이거 가지고 네 번째 항을 구하세요.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3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27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27번이야. 27번의 답이 27이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쌤, 너 좀 차가웠죠? 추웠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야. 양수. 자, 얘도 공비가 양수다. 그리고 항수가 2개 차이 난다. R 제곱이죠. 4. 이거 바로 돼야 돼.
7번째 항하고 5번째 항은 공비의 2칸 차이가 나니까 R 제곱인 거야, 4. 근데 공비가 양수니까 R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을 수 있지. 4번째 항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4번째 항은 첫째 항 A1에다가 공비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1이었고, 그리고 공비가 2니까 2의 세제곱 8이죠. 그 답은 8이다. 요게 28번. 29번.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중간 항의 제곱, 즉 A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아요. 4분의 9 곱하기 4, 9지. 자, A 값은 3 나오죠. 양수 A 값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30번은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잘 봐봐. A3 나누기 A7이니까 첨자의 차이가 4개죠. 4개.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R의 4제곱을 구하라는 거야. 보통 이렇게 R의 4제곱을 구하라는 뜻은 R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제 조건에서 R 제곱이 바로 나오든지 또는 R 4제곱 나오든지 이런 경우도 참 많아. 계산하면 요거부터 보시면 되겠다. 그지? A2 하면 A 곱하기 R 그리고 곱하기 A4 하면 A 곱하기 R의 세제곱 결국 A 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얘가 36이잖아. 자, 이해되겠어? 여기 R하고 R 세제곱이니까 R 4제곱 그대로 온 거야. A 제곱 36. 그런데 이게 A1이죠. 첫째 항. 첫째 항은 2니까 요거 제곱하면 4지 4. 이렇게. 자, 결국 R의 4제곱은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R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답은 바로 9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30번. 자, 31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 16개의 칸 중에서 3개의 칸에 다음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써놓은 거야. 가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수의 2배다. 그러니까 얘 2배가 얘가 된 거고, 그리고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는 아래 칸의 수는 위쪽 칸의 수의 2배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하면 얘가 되는 거야. 에이, 그러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4번째 줄에 있는 요수들 있지? 요수들의 합을, 모든 수의 합을 구하세요. 2 곱하면 8이죠. 근데 2를 곱해서 8이 된 거잖아. 요거 산 거야, 그지? 나누기 2 하면 2가 되고, 나누기 2 하면 1 되는 거야. 여기 곱하기 2 하면 16이 되고, 곱하기 2 하면 32가 되고, 곱하기 2 하면 64가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수들을 더하세요. 요거 무슨 수열의 합이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야. 따라서 공비가 2가 되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에다가 공비의 항수 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127이 나오겠다.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127 이렇게 해서 2번이 답 되겠네. 32번 볼게요.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자,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 중간항의 제곱, 즉 A 제곱. 얘는 양 끝항의 곱과 같다. 4 곱하기에 A 플러스 3이 된다. 자, 이렇게 하고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리고 빼기 12가 돼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A 인수분해하면 A 빼기 6하고 그리고 A 플러스 2하고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수 A를 구하세요. 따라서 A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거지. 32번. 자, 그 다음 33번 한번 볼게. B의 꼴이 나왔다. 등비수열이다. B의 꼴이다. 그러면 뭐 약분 이런 꼴이겠죠? 자, A 네 번째 항. A 곱하기 R의 세제곱. 다섯 번째 항. A 곱하기 R의 4제곱. 두 번째 항 A 곱하기 R. 세 번째 항 A 곱하기 R의 제곱. 전부 다 없어지죠. 그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약분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 했을 때 R제곱, 요거 했을 때 R제곱. 그럼 R제곱 곱하기 R제곱, R의 4제곱인 거야. 4제곱, 얘가 16인 거지. 이 조건인 거야. 그지?
또는 이렇게도 보이면 돼. 얘 나누기 얘 했을 때 R제곱, 얘 나누기 얘 했을 때 R제곱. 그래서 R제곱 곱하기 R제곱, R의 4제곱 16. 여섯 번째 항 구하라고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 구하라는 건 이런 거겠지. 자, A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A1에다가 곱하기 R의 5제곱이야. 그치? 33번. 자, 여섯 번째 항 구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R 자체가 지금 이렇게 던져지면 선생님 뭐 할 수 있지? 원래는 보통 여기에 바로 R의 4제곱이 나오게끔 해도 돼.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 구하라면 A1 곱하기 R의 4제곱. 그럼 답이 바로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된다는 뜻은 사실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R은 얼마? 모든 항이 양수. 그럼 공비는 양수. 그래서 R은 2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가 첫째 항이 3이고 그리고 2의 5제곱 32. 그래서 9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33번입니다. 오케이? 34번 한번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표현 많이 나오지?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뜻은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뜻이고 등비수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A5를 나눠볼까? A5 그리고 A7은 원래 그대로 그리고 얘가 3분의 1이야. A7 나누기 A5야. 요게 바로 R의 제곱이죠. R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요 조건이 있는 거고 두 번째 항을 알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나와 있는 조건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 첨자의 차이가 4칸 차이 나니까 R의 4제곱이 되게야. 그럼 두 번째 항은 36이고 그리고 곱하기 R의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R의 4제곱은 9분의 1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은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첫째 항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해보준 겁니다. 자, 오케이. 35번. 등비수열입니다. 자, 수열의 정체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4고 네 번째 항이 8이야. 그러면 뭘 할 수 있지? 네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나눴을 때 2가 되는데 얘가 바로 첨자의 차이가 2칸 R제곱 R제곱이 2입니다. 요 조건이 던져진 거죠. 첫째 항 구할 필요 없이 여섯 번째, 네 번째 폭이 편차가 가장 좁으니까 내가 원하는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제곱이 들어가. 근데 네 번째 항은 8로 주어졌고 그리고 R제곱은 2로 주어졌으니까 16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죠. 35번의 정답. 36번. 공비가 1보다 크다. 자, 공비가 1보다 크다. 공비가 양수다. 이런 건 공비의 특별한 조건을 준 거고. 그리고 얘도 자, 이걸 바로 해도 되지만 사실 보여요? A3 곱하기 A7은 등비 중앙의 관계. A3 곱하기 A7은 등비 중앙의 관계. 중간항 A5의 제곱인 거야. 그럼 A5의 제곱에다가 A5를 또 곱했으니까 사실은 다섯 번째 항의 세제곱이 125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지. 얘가 5라고. 다섯 번째 항이 온 거야. 자, 구했고 얘를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여섯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이야. 당연히 분모 쪽에 공비 두 마리가 남아. 얘분의 얘 하면 A6분의 A8 하면 위쪽에 R 두 마리가 남아. 그리고 얘가 6분의 13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에 6R 제곱을 곱한다고. 자, 분수 없애기 위해서 6R 제곱 곱하면 6이고 그리고 플러스 6R 제곱 곱하면 6 곱하기 R의 4제곱은 6R 제곱 곱하면 13R의 제곱 6배의 R 4제곱 그리고 빼기 13배의 R 제곱 그리고 플러스 6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정리하면 그렇죠. 그죠?
자,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에 지금 3R 제곱 그리고 2R 제곱. 얘는 6 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 3, 2,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R 제곱, 마이너스 9R 제곱, 마이너스 13R 제곱 나온다. 그지? 아,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3R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하기 2R 제곱 빼기 3이 나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 R 제곱이 2개 나오죠. R 제곱은 3분의 2가 되거나 또는 2분의 3이 돼야 돼. 근데 문제의 셈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지?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될 수 없죠. 자, 공비가 1보다 크다. R 제곱은 2분의 3이었던 거야. 그럼 뭐야? 9번째 항 구하라고요? 보여? 5번째 항 구했고 문제에서 9번째 항 구해야 되고 그럼 첫째 항을 구할 필요 없이 따라서 9번째 항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5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조정하면 될까요? 자, 첨자의 차이가 4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 4제곱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A 5번째 항은 5였고 그리고 아래 4제곱은 요거 4분의 얼마가 돼? 요거 4제곱 하면 제곱하면 되지? 9. 그래서 4분의 4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 그 4분의 45, 36번의 답은 4분의 45, 2번이다. 그지? 자, 분수꼴이지만 객관식이라서.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게. 자, 요 문제는 별표를 치자. 자, 이제 문제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틀에 박힌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요게 이제 잘 나온 문제죠. 단순히 합조건이 있을 때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할래? 뭐 이런 의미인 거야.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자, 요거 이렇게 나왔어. 자, S의 N 플러스 3.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3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누가 나오겠니? N 플러스 1번째 항 그리고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 항 그리고 플러스 N 플러스 3번째 항. 맞아요?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3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연속한 3개 항의 합이 나오네. 걔가 바로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었다는 거지. 식은 조건은 한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나한테 너무 땡큐한 식인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식을 N 대신에 모든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N 대신에 1부터 한번 넣어볼게. 1 넣었어. A2 그리고 플러스 A3 그리고 플러스 A4 이렇게 나왔고 1 집어넣으니까 13이 된 거야. 이왕이면 바로 인접한 거 N 대신에 쌤이 2를 넣어볼게. 집어넣어주면 A에 3 그리고 플러스 A4 그리고 플러스 A5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여기에 2 넣었으니까 39가 된 거라고. 자, 그런데 잘 봐. 연속한 3개 항의 합. 연속한 3개 항의 합이거든. A3은 A2에다가 곱하기 R 되는 거하고 똑같죠. A4는 A3에다가 곱하기 R하고 똑같지. A3. A5는 R 곱하기 A4하고 똑같다고.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사실 R로 묶이지 않아? 따라서 R 곱하기 A2 그리고 더하기 A3 그리고 더하기 A4 이렇게 했는 얘가 문제에서 39였던 거야. 근데 사실 위에 있는 요 식은 우리가 13이라는 걸 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공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너 3이었구나. 이렇게 찾은 거라고. 오케이? 자, 공비가 3이니까
우리 수열 문제는 항상 일반항 중심으로 푼다. 따라서 n 대신에 1 넣고 n 대신에 2 넣어서 공비를 구한다가 1단계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조건 중에서 A2는 A 곱하기 R, 그리고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 그리고 A4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 사실 얘가 13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R을 안다고. A로 묶어주면 3 더하기 R제곱 9, 그리고 더하기 R 세제곱 27. 자, 얘가 13이잖아. 문제는 얘하고 얘하면 12, 39잖아. 39A가 13. A는 3분의 1이 슉 됩니다. 이 말이야. 3분의 1이 슉 됩니다. 따라서 공비 알고 있고, 그리고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네 번째 항인 거거든. 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A1에다가 곱하기 공비 아래 세제곱하고 똑같아. 근데 첫째 항은 3분의 1이었고, 그리고 공비가 3이었으니까 3의 세제곱. 그러면 9가 된다는 게 자명하지. 37번의 답은 9가 됩니다. 그죠? 정답. 요런 문제는 참 좋은 문제야. 되겠죠? 자, 38번 문제 한번 볼게. 얘는 어떤 걸까? 자, 모든 항이 양수다. 전제 조건 뭐죠?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다. 그래서 공비는 음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16번째 항 나누기 14번째 항. 너는 등비수열이야. 그럼 16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15제곱. 14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13제곱. 그러니까 공비의 제곱만큼 차이가 있겠네. R제곱. 요거 A 곱하기 R의 7제곱. A 곱하기 R의 6제곱. 그러니까 그냥 R만큼 차이가 있죠. R. 얘가 12 넘어오면 빼기 12. 너는 0이야. R로 인수분해하면 R 플러스 4하고 R 마이너스 3하고 너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공비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공비는 3이 될 거야. 이 말인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 그러면 A1분의 A 세제곱은 R 제곱일 거고, 그리고 플러스 A3, A6 하면 R 세제곱일 거야. R 제곱은 9가 되고 R 세제곱은 27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36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답은 36인 거야. 오케이. 자, 39번 문제. 첫째 항이 3이고, 그리고 등비수열에 대해서 A5 구하세요. 자, 똑같은 겁니다. 나누기 R이죠. 빼기 여섯 번째 항 나누기 네 번째 항 R 제곱. 얘가 4분의 1이야.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4분의 1. 자,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요거 보여요? R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0이야.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래서 R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요게 첫 번째. 근데 첫째 항이 3이라고 나왔어요. 3. 그래서 2단계에서 내가 구해주면 되겠지. 다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 첫째 항 A1에다가 곱하기 공비 R의 4제곱. 첫째 항은 3이었고, 그리고 곱하기 공비 R이 2분의 1이었어. 자, 2분의 1의 4제곱. 자, 그러면 16분의 3이 나올 거야. 이런 말인 거야. 근데 P 플러스 Q. 자, P는 16, Q는 3. 서로 소니까. 그럼 P 플러스 Q는 답은 19가 되겠다. 요게 39번의 답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푸는 거야. 40번.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 한번 해결해 볼래? 자, 나누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 너가 4분의 1이야. 이렇게 돼야 돼. 얘는 이쪽으로 나누고 얘는 나누고. 그러면 얘가 바로 R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쭉 봤을 때 자, 문제가 생겼어. 첫째 항은 양수지만 공비는 몰라. 자, 그래서 공비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잠시 보류. 잠시 보류. 자, 내가 굳이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얘는 AR. 그리고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AR의 제곱.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 보니까 r제곱은 4분의 1을 넣을 수 있지만 r 자체는 지금 현재 필요하겠다, 그제? 그래서 이때 r을 이제 선택하는 거야. r은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런 경우의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자, 요거 분류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r 자체가 만약에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1a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a. 자,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그치? 자, 계산하면 4분의 3a.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a 값 나온다, 그지? 자, a는 마이너스 12에다가 곱하기 3분의 4를 하시면 되는데, 요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이 지금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첫째 항은 음수니까 사실 공비 r은 2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r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살펴보면 돼. 이걸 때 그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a 요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a가 들어가. 요게 마이너스 10이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a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자, a는 자연스럽게 4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양수 맞네. 자, 첫째 항이 48인 거야. 그리고 공비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 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공비 r에 4제곱을 하셔. 첫째 항은 48이었고, 그리고 공비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4제곱하면 16분의 1이 돼서 내가 원하는 답은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치? 답은 3. 이렇게 하는 거야. 40번입니다. 오케이. 41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은근히 계산 틀린 사람들 있지? 은근히. 이 복잡한 지수, 지수가 높은 값을 직접 구하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적당히 하거나 약분을 하세요. 이런 뜻인데, 가장 쉬운 거는 F1은 쉬워. F1은 1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뒤쪽에도 4가 돼서 16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F2 한번 볼게. F2는 x 대신에 2를 대입하셔야 되니까 앞부분을 잘 보면 1 플러스 2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8제곱 플러스 2의 16제곱. 자, 이렇게 나오고, 뒤쪽을 잘 보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각각이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이거 잘 봐. 공비가 얼마야? 2의 4제곱 16입니다. 요 공비 16이지? 16.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자체가 16이거든. 16. 요거의 항수제곱. 하나, 둘, 셋, 4개야. 그제? 그래서 요렇게 4제곱 빼기 1인 거야. 뒤쪽 곱하기 요거 마찬가지로 공비가 2죠. 자, 2 빼기 1분의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2의 항수제곱 4개 마이너스 1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참 이쁜 식이죠. 요거 15, 요거 15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2의 거듭제곱으로 통일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2의, 자, 16은 2의 4제곱입니다. 자, 그거에 다시 4제곱이야. 지수법칙 곱하기지.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요게 F2인 거지. 돼? 오케이. 자, 따라서 문제에서 F2 하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고, F1이 16이니까 F1에서 빼기 1이다. 그지? F1에서 빼기 1. 그러면 2의, 자, 4제곱이 16이지. 빼기 1. 요거 하고, 그리고 뒤에 F1 플러스 1 있죠. 그럼 2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잖아. 절대 계산하라는 거 아니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8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결국 분자는 합차에 의해서
2의 8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또 한 번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에이 근데 얘는 곱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사라진다. 그지? 2의 8제곱은 256이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57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치? 41번 답입니다. 자,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42번 이런 문제는 참 좋아요. 그제? 그냥 단순한 계산보다 살짝 뭐가 보여야 되는 거. 그냥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등차고 하나는 등비야. 그런데 요런 식. 자, 등차하고 등비하고 첫째 항 주어져 있어요. 이런 뜻이고 B3은 마이너스 A2 그리고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자, 그런데 보여? 공차나 공비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B3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A2를 쓸 수 있어. 그러면 A3에서 A2를 빼면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D가 되죠. D. 그리고 얘는 A2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B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자, 선생님 쓸 수 있는 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없어. 고민을 해봤더니 B3 대신에 마이너스 A2를 써서 공차로 바꿨어. 그러면 마지막 보루 수열 문제는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다. A에는 등차 수열이야. 그럼 첫째 항 A1 그리고 플러스 D 그리고 플러스 B2야. B1 곱하기 등비 수열이니까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요게 D라고. 그런데 요 D하고 요 D는 사라져요. 그치? 사라지지? 그래서 요 D 사라진다고 A1이 3이야. 3. 그리고 플러스 B1도 3이야. 3R.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무슨 말이었냐면 공비R이 마이너스 1이었어 이 말인 거야. 어차피 우리가 A3을 구하려면 공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등비수열 쪽에 공비를 구해야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식은 선생님 공차 구하는 식. 자, 요런 조건 쓰면 되겠지? B3은 B1 3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요거의 제곱. 얘가 B3이죠. 그리고 A2는 A 플러스 D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A1이 3이었으니까 얘가 돼. 다만 여기 앞에 뭘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러면 3은 마3 들어가고 마이너스 D가 될 수밖에 없어서 D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AN은 공차가 마6이니까 마이너스 6n을 쓰고 첫째 항이 3돼야 되니까 현재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9 하면 되잖아. 근데 세 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8 그리고 더하기 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42번의 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9. 1번이겠네. 이렇게 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따끈따끈한 문제. 수능 문제죠. 근데 21번 준킬러 문제였어. 자, 얘는 V표를 딱 쳐놓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거야. 평가원 문제는 모의고사 전국연합교육청도 마찬가지 사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생들한테 틀리게 하기 위한 틀리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게 큰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하나 그냥 보편적 가치관이나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딱 좋거든. 조건이 첫째 항의 절대값이 2야. 그러면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는 절대값 AN을 하나의 수열로 인정하면 절대값 AN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었던 거야.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다고. 근데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 10개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족하게끔 하는 수열을 결정해서 홀수 번째 항 5개를 다 더해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여기 A1, A2, A3, A4. 자, 여기 잡히도록 쌤 해볼까? 이쪽에다가. 자, 여기에 지금 A1, 자, A2, A3, A4, A5. 선생님 몇 개까지 지금 하게? 10개까지가 있어야 되니까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 10번째 항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첫째 항이 절대값 취한 게 2니까 쌤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양수를 적는 거야. 공비가 2가 돼야 되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 16이 되고 32가 되고 64가 될 거야. 128이 되고 256이 되고 512가 되고 1024가 될 거라고. 답지처럼 여러분들이 못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전체 10개의 항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큰 쪽에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쌤 직감을 해서 사실 A10을 마이너스 1024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되게끔.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씩 자 요거 얘가 양수야. 그러면 9번째 10번째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512가 되지. 그러니까 이 부호의 반대 부호가 될 거라고. 이렇게 더해주면. 그러니까 쌤이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연속하게 더했을 때 지금 현재 512하고 얘하고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12가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숫자의 반대 부호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256. 자,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24가 되었다면 그리고 9번째 항이 512였다면 9번째, 10번째 항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512가 되겠지라고 해서 거꾸로 역연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128이 됐겠지. 요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64가 됐겠지. 요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32가 됐겠지. 요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됐겠지. 내 목표는 마이너스 14에 근접해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되겠지. 자,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자, 마이너스 14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딱 될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였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얘 더하기 그리고 얘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16이 딱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항 자체가 지금 이렇게 A1 되고 A2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체크할게. 자, 10번째 항이 A였어. 그리고 9번째, 8번째, 7번째,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이고 첫째 항이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동그라미들을 다 더해주면 10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자, 이해되겠어? 자, 요런 감각으로 푸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첫째 항 마이너스 2죠. 세 번째 항 8이죠. 다섯 번째 항 32지. 일곱 번째 항 28이죠. 128. 자, 28 아니야? 여기 일자가 숨겨져 있어. 128. 그리고 아홉 번째 항 510인 거야. 자, 결국 얘들을 다 더하세요 이 말이야. 얘들을 다 더하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하면 6, 요거 하면 38. 자, 38을 쌤 더해. 그러면 6에다가 올라가면 6, 166이야. 166에다가 512를 더하세요. 자, 계산하면 8이고 7이고 6이야. 답은 678이 됩니다. 답은 678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무게 중심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마이너스화 시켜놓고 계산을 순차적으로 해보되 맞지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 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을 썼겠죠. 자, 이게 43번입니다. 자, 잘했고 44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실수야. 자, 실수, 자, 공비, 등비수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합, 여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 그럼 첫째 항의 역수 구하세요. 자, 이런 건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계산해야 돼. 자, A 세 번째 항 하면 A 곱하기 R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곱하기 R 다시 묶어 AR 그럼 1 플러스 얼마 되니? R 되죠. 자, 요게 1이야. 여섯 번째 항 A 곱하기 R의 5제곱 그리고 빼기 A 곱하기 R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A 곱하기 R의 세제곱 그럼 R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돼요. 자, 요게 18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사실 선생님이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자, 요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A1분의 1을 구하세요. 즉 첫째 항도 구하고 공비도 구하고 이런 말이야. 해봤자 요 식이거든. 그럼 등비수열은 선생님이 가장 이쁜 거는 이렇게 양변을 나누는 거야. 자, 너 1이었지? 그래서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러면 남는 게 누가 남냐면 여기에 지금 A하고 A 없어지고 R 한 마리를 약분시켜줘. 그럼 두 마리 남죠? 그래서 R 제곱 남고 그리고 얘하고 얘 약분시켜주면 얼마 돼? 1, R 플러스 1이고 얘는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그럼 R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요렇게 남았을 거야. 요 1은 요쪽에 가만히 보시면 18분의 1이 이렇게 남게 돼. 그럼 분모끼리 똑같아야 되지.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그리고 빼기 18이 제로 돼야지. 왜? 분모끼리 같아야 되니까. 방정식을 쌤 풀겠다고요? 자, 요거 인수정리 써야 되죠? 얼마 넣으면 되지? R 대신에 선생님이 3을 한번 넣어볼까? 27 그리고 빼기 9 그리고 마이너스 18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는 반드시 R 빼기 3을 인수로 가져. 그리고 인수정리를 쓰든 조립제법을 쓰든 알아서 쓰시면 되거든. R 세제곱 되려면 R 제곱이 돼야 돼. 자, 여기 R 제곱 그래서 R 세제곱 현재 빼기 3R 제곱이 있는데 빼기 R 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R이 돼야지. 빼기 3R 제곱 플러스 2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그리고 숫자는 맞추면 되거든. 여기다 플러스 6 했을 때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요 뒷부분은 혹시나 근이 있을까 봐서 판별식을 써봤다. 4분의 D 그럼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작아요. 여기선 제로 되는 실근이 없단 말이야. 그럼 공비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공비가 3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첫째 항 구해야 되니까 A 곱하기 공비 3 그리고 4 R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첫째 항 A는 1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물론 문제에서는 첨자 1이 붙었어요. 이렇게 자 A1의 역수는 A1분의 1을 구하세요. 정답은 12가 정답이 되겠다고. 그치? 44번이야. 자, 오케이. 연산 문제였다. 44번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5번 한번 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거든. 합공식.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S6을 구하세요. 분자 X6. S6은 얼마?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에다가 공비 아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분자인 거야. 분모는 R 세제곱. 자, S 세제곱은 R 마이너스 1분의 A에다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요렇게 된다. 그럼 예쁘게 전부 다 약분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약분된다고. 그리고 R의 6제곱 빼기 1은 R 세제곱 빼기 1, R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없어진다고.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러면 좌변은 R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만 예쁘게 남고요. 오른쪽에 가만히 보시면 2A4잖아. 2A4. 첫째 항이 1이라며. 그럼 2 곱하기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R의 세제곱, R의 세제곱. 근데 이거 없어도 되잖아. 여기 빼기 7 이렇게 된다고.
R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게 맞고 R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공비 2를 구한 거야. 자, 공비 2를 구했어요.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2가 돼. 그러면 7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첫째 항 1에다가 곱하기 공비 2에 n-1제곱, 6제곱이지. 그럼 얘는 64가 정답이 되겠죠. 45번의 정답은 64인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거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강조를 했던 거거든. 합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SN에서 SN-를 뺀다. 그리고 둘째 항부터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A1과 S1이 같으면 수학적으로는 2 이상의 성립하는 식이었지만 1부터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첫째 항은 S1을 첫째 항으로 하고 둘째 항부터 요 식으로 뽑았던 일반항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 요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였다고. 그치?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야. 자, 그럼 쌤 해볼게. 처음이니까 쌤이 여기에 이거 잘 한번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방법. 합조건이 나왔어. 상수항이 없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너 공차의 반이 일 거야. 그럼 공차는 4가 될 거야. 그래서 AN을 빨리 구할 수 있어. 그지? 4N으로 써놓고 S1이 3이니까 A1도 3이 되도록. 그럼 현재 1 집어넣으면 4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상수항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무조건 성립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한 3개 항의 합이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항의 3배. 자,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 맞지? 그럼 네 번째 항을 구해서 3배하면 되니까 네 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요거 4, 4, 16 빼기 1이죠. 그럼 15가 된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15의 3배니까 45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연관관계로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교과적인 방법으로 SN이 2n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인 거야. 자, 얘가 얼마부터?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조건이었어. 합조건이 떴으니까 S의 n-1을 뺄 거야. 그래야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여기서 an이 나오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n-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의 n-1 이렇게 될 거고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n자리에 항등식이니까 n-1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어떤 결과들이 밑에 쫙 있다고. 그쵸? 자, 요거를 빼주면 요 계산해주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4n-1이 이렇게 된다고. 물론 n이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일 때 성립해. 너무 안타까우니까 n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보려고. 그럼 3이잖아. S1도 3이잖아. 그럼 수학적으로 2 이상일 때 성립했지만 첫째 항부터 충분히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그럼 결과 똑같다. 어느 게 편해요? 1번이 편하다고. 그치? 자, 그렇게 꼭 합니다. 자, 47번. 자, 얘도 똑같아. AN의 첫째 항부터 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풀자. 상수항이 없어? 자, AN 바로 구할 수 있어. 공차의 반이 2라고 공차는 4일 거야. 4n을 써놓고 S1이 빼기 1이니까 A1도 빼기 1이 되도록.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얘가 100보다 큰 최초의 자연수 n을 구하자. n은 큽니다. 4분의 105 이렇게 나오지. 계산하면 얼마야? 4, 2, 8, 25, 4, 6,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자연수 n값 26점 얼마보다 큰 최초의 자연수 27이죠. 47번의 답은 27이라고. 자, 48번. 같은 유형이야, 전부 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n제곱 빼기 5n이야. 에이, 선생님.
바로 AN 구할 수 있죠. 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n이었기 때문에 공차의 반이 1이니까 공차는 2가 돼야 돼. 2n 써놓고 S1이 빼기 4니까 A1도 빼기 4가 되도록 1 집어넣으면 2니까 빼기 6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 공식. 그쵸? 그럼 A1은 얼마야? 공차가 2가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D. 자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겠지? 공차는 2 되겠지?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답이겠죠.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대한 일반항 공식은 이렇게 해주면 가장 쉽고요. 49번도 같은 문제 패턴이야. 풀겠죠. 똑같이. 첫째 항이 2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여섯 번째 항입니다. 자, 요거 얼마일까요? 요거 얘는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세 번째 항인 거야. 수열 문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다.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 이렇게 되고 A 세 번째 항, 자 2 곱하기 A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얘가 똑같다. 넘어가면 A, 넘어가면 4D에서 빼기 5D니까 마이너스 D. 이거는 A와 D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너가 2였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하고 D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10번째 항, 자 10번째 항까지 합구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알아? 2분의 항수 10개 그리고 첫째 항의 2배 2A, 2A, 4 그리고 플러스 n-1 공차 D,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고 문제 뒤쪽에는 18 더하기 4니까 22. 자, 22 곱하기 5. 그러면 112 정답이 되겠지. 이게 49번이야. 되겠죠? 자, 50번 문제 볼게. 같은 유형이야. 이번에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다. 첫째 항 양수, 공비 양수. 그럴 때 요거 구하세요. 요거 뭐지?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뺀대.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항이지. 요게 2.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뺀대. 그러면 얘는 여섯 번째 항이지. 요게 50. 자, 이 두 개인 거거든. 첨자의 차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돼? 자, 이걸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나? 자, A6 나누기 A4. 근데 얘가 A6은 50이고 A4는 2였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게 6개고 요게 4개인 거거든. 그러면 등비수열이잖아. 공비의 첨자의 차이만큼 요게 25라고. R제곱이 25. 근데 모든 항이 양수. 그럼 공비도 양수. 그럼 R은 5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공비 구한 거야. 그치? 자, 공비가 지금 5가 나왔고요. 이쪽에서 잘 보시면 A 곱하기 공비 R의 세제곱인 거야. 근데 공비가 5인 거거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어? A를 구할 수가 있어. 12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R 세제곱이 125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다섯 번째 항 구의 이 뜻은 A 곱하기 공비 R의 4제곱 하세요. 근데 첫째 항은 125분의 2였고 공비가 지금 5였으니까 5의 4제곱을 가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마리니까 1마리 약분 5되죠. 그래서 1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50번의 답이야. 자, 50번의 정답은 10이죠. 10. 그래서 정답 10 이렇게 하고 51번 한번 볼게요. 51번. 첫째 항이 7,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것도 잘 봐. 요 9하고 요 5하고 차이야. 그러면 항수의 차이가 4개. 6하고 2, 항수의 차이가 4개. 연속한 4개 항의 합분에 연속한 4개 항의 합.
요건 절묘한 숫자 관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위에다 쌤이 써보면 요 몇 번째 항 남지? 6번째 항부터 남지 않아요? 6번째, 그리고 7번째, 그리고 8번째, 9번째. 자, 요게 분자. 그리고 분모는 3번째 항, 4번째 항, 5번째 항, 6번째 항. 이렇게 남잖아. 요게 물론 3이란 뜻이야.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얘도 3마리 차이 나고 얘도 3마리 차이 나고 얘도 3마리 차이 나고 얘도 3마리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사실 분모는 여러분, 자, 여기 분자 그대로 쌤 쓸게.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잖아. 얘도 분모로 표현할 수 있거든. A3에다가 곱하기 R3제곱. R3제곱? 얘도 A4 곱하기 R3제곱. 그럼 절묘하게 분모꼴로 나타낼 수가 있네. 그리고 A8도 A5 곱하기 R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 그대로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6번째야. 얘 곱하기 얘는 7번째야. 얘 곱하기 얘는 8번째야. 얘 곱하기 얘는 9번째야. 이렇게 된다고. 그치? 전부 다 약분되죠. 그러면 남는 거는 R3제곱. 얘가 3이었던 거야. R3제곱이 3이지. 그치? 첫째 항이 7이죠. 내가 원하는 건 7번째야. 자, 7번째 항.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돼? 첨자의 차이가 6개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R에 얼마 해야 될 것 같아? 6제곱 맞나? 첫째 항이 지금 7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공비. R3제곱이 3이니까 6제곱은 9 된다고. 9. 그래서 6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 그지? 51번의 답은 63인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 수업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고. 즉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거. 자, 이렇게 넘어오는 거. 합조건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SN에서 SN-를 구한다. 이게 원칙인 거야. 그리고 일반항이 나왔을 때 합조건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걔는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합공식이 있죠. 그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합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등차와 등비 이외 수열 합 어떤 항이 첫 번째 1의 제곱, 두 번째 항 3의 제곱, 세 번째 항 5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19의 제곱까지. 근데 요 노란 수열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다고. 자, 이렇게 등차나 등비 이외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게 우리가 딱 쓸 수 있고요. 시그마의 치명적인 단점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K번째 항은 2K-1이겠지. 제곱. 그럼 제가 K는 첫째 항부터 19가 된다는 뜻은 10번째 항까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에서 합공식을 갈 때는 등차 등비는 공식으로 풀고 나머지 잡수열은 시그마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게 큰 원칙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 쭉 해두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열의 합에 대한 공부를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